위기의 전조는 결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때 무적이라 믿었던 시스템 곳곳에 아주 조용히 내려앉을 뿐이죠. 지금 두바이에서 포착되는 신호들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훨씬 더 불길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아랍에미리트는 버려진 선박수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무려 42척, 전 세계의 13%에 달하는 배들이 주인도, 선원 임금도, 목적지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화려한 도시에서는 매년 2,000대에서 3,000대에 달하는 최고급 슈퍼카들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부가티 같은 명차들이 시동 열쇠가 꽂힌 채 뿌연 먼지만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초에 이르러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무려 45%나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오직 속도와 겉모습, 과잉으로 세워진 시스템의 밑바닥이 갈라지는 균열의 전조입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완벽하고 화려한 인공조명 아래 빛나지만 속은 내부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왜 이 상징들이 버려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파국이 그들을 낳은 시스템에 어떤 민낯을 폭로하고 있는가입니다. 무한한 질주를 상징하던 도시가 멈춰서기 시작할 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이를 알아챌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오브 호무즈는 애초에 막다른 길로 설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심장이자 에너지와 부, 그리고 끊임없는 흐름이 막힘없이 요동쳐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생명선은 통제구역으로 변했고 자유 대신 불확실성이 가득한 위태로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현대 자본이 낳은 가장 값비싼 부의 상징마저 그 존재 이유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대양을 호령하던 슈퍼요트들은 기계 고장이 아닌 치밀한 리스크 계산 때문에 항구에 갇혔습니다. 한때 전쟁 위험료율을 단 0.05%로 매기던 해상보험사들이 이제는 보험료를 무려 2%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오브 런던에 따르면 이는 2억 달러짜리 요트를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저 유지하는 데만 매년 400만 달러를 허공에 날려야 하는 처물로 전락시켰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110도에 달하는 살인적인 열기를 견뎌내기 위한 상상 초월의 유지 비용은 아직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에어컨 시스템, 부식성이 강한 바닷물을 정수하는 담수화 장치,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대기하는 수많은 승무원까지 결국 초부유층의 주머니에서조차 끝없이 돈이 새어나가는 소리 없는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선박이 장기 계류 상태에 들어가는 순간 선체에는 해조류가 들러붙고 습한 열기 속에 내장재가 썩어가며 자산 가치는 감가상각의 한계를 넘어 처참하게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1,100개 이상의 선석을 자랑하는 두바이 하버는 세계 최대의 개인 함대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압도적인 규모는 명성이 아닌 쓸쓸한 빈자리만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바이 인터내셔널 보트쇼마저 전격 연기되면서 이 시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거래, 신뢰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협상이 오가던 자리는 텅 빈 선착장과 삼엄한 경비로 대체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자유의 상징이 이제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입니다. 초고가 자산 생태계가 제 발목을 잡은 형국이며 이 변화가 주는 심리적 충격은 재정적 손실만큼이나 뼈아픕니다. 쉼없이 움직여야 할 자산이 강제로 멈춰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탈출구 없는 시장에서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치곤란한 빚덩어리일 뿐이죠.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은 깨지고 아무리 막강한 부를 가졌을지라도 지정학적 불안정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엄혹한 깨달음 속에서 두바이가 자랑하던 화려한 경제 신화의 첫 번째 장벽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항공교통은 두바이가 세계를 지배하는 든든한 척추이자 정밀한 통제와 거대한 유동성 위에 구축된 멈추지 않는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는 순간 파장은 단순한 혼란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4만 9천 편이 넘는 무더기 결항 사태는 이제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탱해주던 가장 핵심적인 엔진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거대한 공항이 단 1분만 침묵에 빠져도 추산되는 손실액만 무려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루 동안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누적 피해는 무려 1,4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로 불어나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 메가톤급 파장을 던지게 됩니다. 효율과 사치의 극치를 달리던 공항터미널은 이제 극도의 불안감만이 팽배한 거대한 대기 수용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진짜 파괴적인 피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재정적 손실보다 뼈아픈 신뢰의 붕괴에서 찾아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루프트한자, KLM 같은 굴지의 대형 항공사들이 2026년 6월까지 장기 운항 중단을 전격 발표했을 때 그 경고는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안전 우려가 아니라 근본적인 위험성 재평가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깐깐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굴리는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발을 뺀다는 것은 단지 여객 공급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걷어들인다는 선언입니다. 두바이의 모든 경제 구조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허브 앤 스포크 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축들이 하나씩 부러지기 시작하면 중심 허브 역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항공 노선들은 이미 조용히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비록 더 멀더라도 예측 가능한 경로를 선택해 걸프해를 아예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늘길을 싱가포르 같은 다른 허브로 돌리거나 보잉의 초장거리 여객기를 전격 투입해 아예 중간 기착지 자체를 생략해버리는 시기입니다. 한때 이 지역을 통과하던 세계 항공 교통량의 무려 15%가량이 벌써 대안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탈 뒤에는 훨씬 더 끔찍한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에만 맞춰진 인프라는 급격한 빈자리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까지 1억 명의 승객을 수용하겠다던 350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 월드 센트럴조차 이제는 항공산업의 빛나는 미래가 아니라 무모하고 과도한 과대망상이 낳은 쓸쓸한 기념비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영원한 성장만을 맹신하며 기획된 프로젝트가 마침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수축이라는 장벽에 직면한 것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이 잔혹한 산업에서 멈춰선 비행기와 우회하는 노선, 지연되는 일정들은 단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안전과 신뢰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의구심이 굳어지는 순간 그 파급력은 어떤 회생 대책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세계 최고의 물류망을 속도가 아닌 끝없는 망설임과 불신으로 가득 찬 껍데기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두바이의 관광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영원성의 환상이자 볼거리를 끊임없는 수요로 바꾼 정교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그 환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변화는 가차없이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한때 쉼없이 돈을 벌어들이던 상징적인 명소들이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룻밤 숙박비가 25,000달러에 달하는 버즈 알 아람마저 18개월간의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매일 밤 객실을 채우는데 사활을 거는 시장에서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이 아닙니다. 가격 인하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부가 가치 수요가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도시 전역의 레고랜드, 두바이나 레알 마드리드 월드 같은 테마파크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겼고 버려진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관람차 아인 두바이가 기술 점검을 이유로 멈춰서 있지만 취재 결과 이는 단순한 정비주기 이상의 깊은 문제를 암시합니다. 이 거대한 투자들을 정당화해주던 해외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완전히 끊겼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실제 금융 수치를 확인해보니 핵심 지역의 객실 점유율은 기존 80%에서 단 15%로 추락했습니다. 운영사들이 방어적인 전략을 취할 만큼 심각한 폭락인데 여기서 언어는 금융적 도구가 됩니다. 이들이 폐업을 보수공사로 포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구상 자산가치 하락의 반영을 늦추어 투매를 막고 유동성이 빠르게 고갈되는 시장에서 어떻게든 버틸 시간을 벌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공사용 가림막과 임시장벽 뒤에 가려진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줄이기도 전에 수요가 먼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두바이 경제는 심리적인 순환 구조에 의존해왔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지금 꼭 가봐야만 한다는 조바심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고 불안감이 엄습하자 충격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부터 고급 운송 서비스까지 생태계 전체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롤 승객이 없다면 롤스로이스 같은 최고급 차량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거대 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압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리안츠나 악사 같은 대형 보험사들은 랜드마크들이 멈추자마자 리스크 재평가에 들어갔고, 이는 보험료 폭등과 운영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직 규모와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로 세워진 브랜드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아무리 유명한 상징물이라도 더 이상 자본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8개월 뒤에 문을 여느냐가 아니라 과연 타깃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미 동남아시아의 신흥 유양지나 플로리다 같은 훨씬 안정적인 시장으로 눈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끊임없는 찬사에 의존하던 도시가 그 지지를 잃기 시작할 때 겉만 번지르르 했던 구조적 취약성은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납니다. 금융 허브를 버티게 하는 것은 화려한 마철루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굴려나갈 인적 자원의 결집입니다. 그리고 2026년 초 일시적인 영업 중단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그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고급 금융 전문가를 포함한 10만 명이 넘는 핵심 인재들이 1분기 만에 조용히 이곳을 떠났습니다. 요란한 발표 대신 은밀하게 이주를 선택한 이들의 행보는 단순한 패닉이 아닌 전략적 철수로 해석됩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글로벌 금융사들도 이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의 세력 확장을 멈췄습니다. 대신 싱가포르나 리야드처럼 보다 안정적인 지역으로 핵심 인력들을 다시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는 셈법이 달라졌습니다. 세금 혜택만으로는 안전과 이동의 자유, 가족의 장기적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상위 계층의 계산이 바뀌는 순간 그 영향은 피라미드 아래쪽 시스템 전체로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계층 간 이동의 차이를 들여다보면 그 대비는 더욱 뚜렷하고 잔혹하게 다가옵니다. 넷젯과 비스타젯 같은 전 세계 업체들은 넘치는 탈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슈퍼리치들은 자산을 처분해 단 몇 시간 만에 이곳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 화려한 도시의 뼈대를 지탱해온 하위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지에서 온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카팔라 제도의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여권 압수와 경제적 제약, 계약적 종속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기형적인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떠날 수 있는 자들은 신속히 떠나고 남겨진 이들은 배책도 없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빈부격차가 아닌 시스템의 붕괴를 뜻합니다. 임시 노동력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존에 지탱되던 경제는 지속적인 유입과 유지가 끊기는 순간 멈추기 마련입니다. 양쪽 모두가 무너지면서 도시 기능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인력 부족을 넘어 도시 설계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마리나를 내려다보는 화려한 유리 통창의 고층 빌딩들은 생존이나 지속 가능성이 아닌 오직 시각적 극대화만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대형 재난이나 충격적인 외부 변수가 닥쳤을 때 이 건물들은 안전한 주거지가 아닌 그저 노출된 위험 자산일 뿐입니다. 초고층 빌딩 숲 사이에 대피소 하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이미지 중심의 개발이 가져온 민낯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핵심 관리자급 인력들이 탈출하면서 생활 인프라마저 붕괴해 남은 사람들까지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구조적 모순으로 비교됩니다. 가진 자들은 언제든 탈출할 준비를 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꼼짝없이 갇혀 있는 도시가 과연 정상적인 터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기형적인 불균형은 이제 이론상의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일상의 모든 구석에 깊이 파고들어 시스템 내부의 안정을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두바이에서 부동산은 자산가치 보존의 종착지라 여겨졌습니다. 희소성과 명성, 세계적 수요가 만나 끝없는 가격 상승을 이끌던 곳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공급 과잉과 수요 급락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 믿음은
처참히 시험 내에 올랐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무분별한 건설 붐의 대가로 무려 7만 1000가구에서 9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시장에 쏟아질 전망입니다. 매수 심리가 이미 45%나 꺾인 최악의 타이밍에 공급이 몰리면서 단순한 자금 수혈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근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초 거래 총액은 무려 51%나 폭락했습니다. 이는 완만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전체 시장의 무려 65%를 차지하는 분양권 전매 시장은 이제 미래를 향한 투자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준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시장을 지탱하던 가격 메커니즘은 중심을 잃고 표류하기 마련이니까요. 급전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10%에서 26%까지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이 덤핑 가격이 지역 전체의 새로운 기준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장부상 자산 가치가 깎여 나가자 한때 황금의 땅으로 불렸던 핵심 지역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팜 주메이라와 다운타운 두바이 같은 초호화 지역마저 투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려 들어오던 외국 자본이 이탈하기 시작하며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시가 보여주는 기괴한 시각적 대비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마천루의 외관 뒤에는 불 꺼진 유령 가구들이 가득합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멀리서 보면 활기찬 도시 같지만 조금만 다가가 보면 거대한 유령 도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화씨 11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방치된 건물은 결코 가치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물은 빠르게 썩어갑니다. 곰팡이와 먼지, 마감재 부식을 막기 위해 캐리어와 요크 같은 에어컨 시스템을 쉬지 않고 돌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집이 비어 있어도 수익 없이 관리비만 끊임없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소수의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관리비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수록 관리비가 치솟고 이 높은 비용 때문에 신규 입주자는 발길을 돌리는 악순환이 굳어지는 것이죠. 도시 전체가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성장 대신 원금 회수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 투자자들의 행동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수자는 반막하고 매도자는 탈출을 서두르며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숨이 막힙니다. 이제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완공에 대한 믿음, 수요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자산 가치를 지탱하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뢰의 기둥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제 아무리 화려한 랜드마크라도 안전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동력을 잃어버린 시장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쓸모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카이라인 뒤에 숨겨진 더 치명적인 진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바로 생존을 위협하는 공급망의 균열입니다. 그 심장부에는 제베랄리 항구가 있습니다. 수입품의 80% 이상을 처리하며 이 나라 경제의 젖줄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지정학적 갈등으로 물류망이 막히기 시작하자 이 생명선마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의 85%에서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곧 국가 존립을 뒤흔드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아주 차가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사재기와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해 단 한 달 만에 7,000건이 넘는 특별 단속을 벌이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긴급 개입은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생필품이 흔들리면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시민들의 행동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최상류층의 삶마저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브나 주마 같은 최고급 레스토랑들은 캐비아, 프랑스산 송로버섯, 일본산 와규 같은 신선 식자재를 실시간 항공 물류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4만 9천 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완벽했던 공급망은 뚝뚝 끊어지고 있습니다. 품격과 완벽함을 자랑하던 서비스가 한순간에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통요의 대명사였던 웨이트로즈와 스피니스 같은 고급 마트들조차 이제는 수시로 매대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텅 빈 선반이 경고등을 켜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상류 사회의 환상은 빠르게 깨져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강제로 억누르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는 또 다른 시한폭탄을 만드는 격이었습니다. 매출이 이미 50%나 박살난 유통업체들과 요식업계는 가격 상한제까지 겹치며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억제되자 진짜 위기는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물건은 없는데 가격만 묶어두니 결국 음성적인 암시장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법과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두바이의 사치와 명성은 언제나 막힘없는 공급을 전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즉시 가질 수 있다는 환상. 그 환상이 깨진 지금 두바이의 브랜드 가치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효율성 극대화에만 목을 메고 위기 대응력은 제로였던 시스템의 한계가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할 진짜 붕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물적 공급망의 붕괴는 결국 소비자들의 심리적 지지선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물과 심리가 동시에 무너지는 복합적 위기는 통제 불가능합니다. 한때는 그 어떤 외부의 경쟁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자신했던 두바이였습니다.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독보적이며 결코 복제할 수 없다는 오만이 지금 두바이를 소리 없이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견고하던 전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변 경쟁국들이 단순히 모델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로 판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움직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지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국가로 치부되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두바이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뒤흔들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5천억 달러 규모의 네온 프로젝트 중 첫 실체로 공개된 신달라 섬의 등장이 바로 그 서막이었습니다. 86개의 요트 선착장과 최상위 자산가들을 겨냥한 특화된 해양 인프라가 이곳에 깔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28,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홍해 프로젝트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92개의 섬을 아우르고 300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2030년까지 50개의 리조트를 완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한 관광 인프라 경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우디의 칼날은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핵심부를 곧바로 겨누고 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가 내놓은 본사 유치 프로그램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 사업을 따내려면 반드시 지역 본사를 옮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바이에 자발적으로 머물던 기업들에게 이제는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필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있던 비즈니스 생태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언제나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빌딩들이 텅 비어가는 구조적 공실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게다가 초고액 자산가들의 근본적인 심리 변화가 이 이탈을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성공 공식은 늘 거대한 규모와 빽빽한 밀도였습니다. 더 화려한 기록, 더 많은 관광객, 더 고밀도의 집중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밀도는 오히려 위험 요소로 다가옵니다. 반면 사우디의 프로젝트들은 철저한 통제와 사생활 보호, 독점적 공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불확실한 시대에 자산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럭셔리의 기준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흐름의 변화는 걸프 지역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눈길은 이제 싱가포르 같은 대체 거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중립성과 구제적 안정성이 자산 보호에 더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베트남 같은 신흥시장은 지정학적 위험을 피하려는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들의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망조차 재편되는 중입니다. 이스탄불 같은 도시들이 제베랄리와 연결된 기존 핵심 루트를 대체할 우회 통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타격이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이동하는 거대한 재분배 과정입니다. 두바이만의 독점적 공식은 깨졌고 어떤 영역에서는 더 이상 최선책도 아닙니다. 경쟁자들은 오랜 시간 두바이를 해부하고 모방하며 학습해왔습니다. 심지어 특정 분야에서는 두바이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본은 그 어느 때보다 영악하고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익률과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곳으로 말이죠. 이런 냉혹한 환경에서 과거의 영광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더 안전하면서도 비슷한 이익을 주는 대안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적 계기가 없어도 이탈은 스스로 속도를 내기 마련입니다. 결국 남겨지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영광의 시절을 위해 지어진 과도하게 비대해진 콘크리트 인프라뿐일지 모릅니다. 정부의 긴급 대응 정책을 보면 그 시스템이 처한 위기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두바이는 10억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우리 돈으로 약 2억 7,200만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엄청난 액수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글로벌 신뢰의 쓰나미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방어벽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 부양책의 핵심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임시 방편입니다. 사업면허 수수료를 면제하고 두바이 전력수자원청을 통해 공공요금을 인하하며 관광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등 핵심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골든비자 발급을 배대적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정책 아래에는 치명적인 구조적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용을 깎아주는 것으로는 일시적인 이탈만 미룰 수 있을 뿐 시스템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핵심 변수인 신뢰를 결코 되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전략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덤핑 판매처럼 보입니다. 최고급 명품 브랜드와 같던 도시가 단순히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몸값을 깎아내리는 꼴입니다. 마치 몰락해가는 대형 백화점이 수요 감소를 막으려 재고 처분 세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원래 두바이의 가치는 대중성이 아닌 철저한 희소성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지나친 할인은 브랜드의 가치 자체를 훼손합니다. 희귀하던 가치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흔한 것으로 떨어뜨려 명성을 흥정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진짜 돈 많은 이들은 몇 푼 안 되는 수수료나 공공요금 할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판단 기준은 오직 안전과 생존입니다. 자유로운 이동성과 장기적인 안정성이 핵심이죠. 이런 냉정한 셈법 속에서 최근 급등한 전쟁 위험보험료 같은 실질적인 안보 비용은 자산 노출도에 따라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정부가 쥐어주는 얄팍한 혜택들을 가볍게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숨은 압박을 들여다보면 이 불균형의 민낯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국방비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금과 각종 수수료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버티기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신용등급 악재라는 시한폭탄이 더해집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나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정부 관련 기관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면 즉시 조달금리가 치솟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준비한 도양책의 효과마저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역사적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부채 위기 당시 아부다비는 두바이를 구하기 위해 100억 달러라는 구제금융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역 전체가 중동바의 지정학적 압박을 받고 있어 이번에도 예전처럼 통 큰 외부의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0억 아랍에미리트 디르함짜리 부양책은 구조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단지 파국을 늦추기 위한 시한부 산소호흡기에 가까운 처방이죠. 당장의 수치는 잠시 붙잡아둘 수 있겠지만 이미 심각하게 균열이 간 신뢰의 근본을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돌아선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위험한 버티기의 결말은 두바이 스스로가 아닌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정학적 안정성과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포함됩니다. 결국 이 요인들이 임시 방편을 회복으로 이끌지 아니면 시스템이 아직 감당하지 못한 거대한 붕괴를 그저 미루는 것뿐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두바이가 더 지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부흥을 이끈 조건들이 뒤집힐 때 이 거대한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도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마철루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죠. 하지만 도시의 맥을 유지하던 장치들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2026년 현재 두바이에는 여전히 화려한 빌딩과 항구, 공항, 세계적 명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지택목들은 이제 전혀 다른 제약에 걸려 있습니다. 초고속 성장이 아닌 지연과 정체라는 제약 말입니다. 통요는 단절로,
확신은 망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본과 인재, 화려한 명성에 끊임없는 유입에 의존하던 성장 모델은 그 모든 동력이 동시에 멈춰서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성장세가 한번 꺾이면 회복은 결코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번영하던 궤도로는 돌아갈 수 없죠. 오히려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10억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규모의 경기 부양책도 결국 시간벌이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임시방큰의 정책이 눈앞의 타격은 막아줄지 몰라도 시간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신뢰는 인위적으로 찍어내거나 억지로 당겨올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외풍에 약한 구조적 한계와 지정학적 안정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운 완벽하다는 환상에 지나치게 매달려왔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자본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를 찾아 떠나면서 두바이의 위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몰락이 아닌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지각 변동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부와 사치의 끝판왕이라는 이미지만으로 세워진 도시가 있다면, 정작 장기적 생존을 지탱할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 도시는 정점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서히 몰락해가는 걸까요? 앞으로 다가올 진실은 마천루가 얼마나 높게 솟아있는지와는 전혀 무관할 것입니다. 오직 화려한 겉포장과 벌어진 현실의 틈이 더 벌어지기 전에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